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시력을 다 잃기 전에 모든 것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인상주의의 실질적 창시자이자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색채의 변화를 캔버스에 담아낸 빛의 화가 클로드 모네. 모네 역시 초기에는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도시의 근대적 삶을 그렸지만 점차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여기 반고흐의 해바라기처럼 클로드 모네의 풍경화의 상징이 된 기념비적인 작품이 있으니 바로 수련 연작입니다. 1890년 파리 외곽에 위치한 도시 지베르니에 정착한 모네는 집 앞에 작은 습지를 구입해 이곳을 시각적 즐거움과 더불어 그림의 모티브를 얻을 수 있는 동양식 수생정원으로 가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판 연못에 수령과 아이리스를 심고 정원 곳곳에 벚나무와 버드나무 등의 각종 꽃을 재배하는 한편 연못을 가로지르는 일본식 다리를 세우는 등 모네는 6명의 정원사를 따로 두고도 몸소 정원을 관리할 정도로 그만의 정원을 만드는데 깊은 애착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정원이 틀을 갖추자 그는 이제 연못 주변에 여러 개의 이재를 세워두고 수면이 수련으로 뒤덮인 연못 풍경을 날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과 대기의 인상을 포착해 화폭에 옮겼는데요. 그렇게 그의 마지막 연작인 수련 연작이 제작됐으니 그가 86세로 사망할 때까지 그가 제작한 수련 작품의 수는 무려 250여 점에 이르며 이 그림들은 현재 뉴욕, 파리, 런던, 도쿄 등 세계 곳곳에 나뉘어 소장 및 전시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캔버스로 관람객을 에워쌀 만큼 거대한 수련 작품을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됐으니 1914년 모네의 절친이자 프랑스의 국무총리로서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조르주 클레망소의 도움 아래 모네는 특수하게 세워진 거대 작업실에서 무려 10년 동안 오로지 수련 회화 작업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네가 말년에 백내장을 앓으며 시력이 급격히 약화됐고 잘 보이지 않는 형체를 어떻게든 더 자세히 보려 했던 그는 점점 더 연못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렇게 화가와 연못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초기에 전체적으로 보이던 연못의 풍경은 점차 수평선도 사라지고 종국에는 캔버스에 오직 수련 자체만으로 가득 차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그의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 만큼 그림이 점차 단순해지고 추상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니 결국 그가 그린 이 말년의 수련 연작은 관찰의 결과물보다도 내면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전까지의 인상주의와 전묘주의 등이 어디까지나 자연에 대한 충실한 모사였다면 모네의 수련 연작은 여기에 더해 현대의 추상 표현주의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처럼 모네는 시력장애를 겪으며 화가로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도 작품 활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에 회화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상주의를 창시한 모네는 말년에는 엄청난 투혼을 발휘하며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추상미술의 씨앗을 뿌림으로 현대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했으니 우리가 오늘날 그러한 예술 역사의 현장이 담긴 수련 연작을 세계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건 실로 엄청난 축복이 아닐까요? 클로드 모네의 수련은 라스팅 임프레션즈에서 3D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